도대체 그 3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같은 자세로 허리 아파가면서 혼자 같이도 아니야. 전혀. 혼자 탈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생각 1도 안 합니다. 이거 일단 중원이가 손질을 이따가 하고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라 누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중원입니다. 여기 뒤에는 깜깜 얼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춥진 않은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분원리 물안개 공원입니다. 저희가 분원리를 정말 많이 와봤는데도 이렇게 멈춰서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둘이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한테도 그렇고 중원이한테도 그렇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입문 초창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속 30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클릿을 입문하기 전에 그런것 가게 아저씨한테 저 클릿 입문하고 싶어요 했더니 그럼 평페달로 평속 30을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페달로? 평페달로. 그래야 클릿을 낄 자격이 있다 해갖고 30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사장님이 좀 독특하시네요. 그쵸, 조금 특이하시죠. 네, 그래서 그걸 성공했어요? 정말 짧게 30 잠깐 찍어놓고 저 했어요 해가지고 클릿을 달아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거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목표가 있다면 처음엔 평속 30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옛날에 입문했을 때 입문 초창기에 그 평소 30을 찍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찍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커뮤니티에다 로그 찍어서 막 자랑도 하고 그랬지. 평속 30 찍었다고 자랑했던 그때는 시절이 있나요? 네, 평속 30이 약간 괴수의 기준이 약간 있어봤어. 괴수 했던 그 괴수 맞나요? 사람들이 정말 자전거가 잘 타고 싶을 때 목표 아니면 도전하는 게 평속 3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전거 좀 잘 타는 윤중원 군한테 평속 30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제 입문자부터 해가지고 중급자, 상급자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좀 더 이제 속도를 올리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좀 노하우 같은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속 30 만들 수 있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뿅. 그 평속의 30이라는 기준은 독주로 자기 힘으로 내는 속도를 의미하는 독주로 거고. 혼자. 뭐 평소 30, 40이건 누구나 이제 팩만 잘 만나면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보단 팩라이딩이 사실 쉽죠. 근데 오늘 영상은 정말 뭐 선수가 들려주는 얘기도 아니고 코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희랑 똑같은 동호인 윤중원 군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지만 이게 뭐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수치로 윤중원님, 왜 윤중원님이라고 나올까? 어떻게 자전거 탈 때만 님이 나와요? 평소에는 야 윤중원. 같은 시점에 동호인이 저희보다 조금 잘 타지만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까? 오늘 저희 시점, 우리 시점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막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쉽게 윤중원 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뭐 사람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저도 이제 평소 입문자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저도 겪어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이제 노하우를 만들어 놨을 것 같아. 뭐 노하우가 있긴 있죠.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노력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잘 타는 친구도 나름 생각을 하면서 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의 역량을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를 깨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때 재미를 느끼는 그런 라이딩, 그런 훈련이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평속 30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에 지금 성취감과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연결이 된다는 말인가요? 자기의 역량을 늘리기 위한 훈련이 뭐 인터벌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속적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 평속이라는 그 숫자의 노예가 돼서 노예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숫자 평속을 올리기 위한 그 목표치를 가지고 열심히 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평속도 올라가면서 자기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쵸. 저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고, 저는 좀 평소 속도에 좀 목숨 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평속 40을 위해 어느 날 39.9가 찍힌 어제, 날이 있었어요. 어제 네. 3시간 딱 타고 와서 네. 평속 40을 맞춰놓고 딱 기록 종료를 눌렀는데 올리고 보니까 0.1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그게 아쉬웠나 네. 봐요. 저한테 39.9나 40이나 이게 똑같은 40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아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음. 운동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릴 때 평속 40을 목표로 이렇게 네, 하는 저는 40,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죠. 뭐 35가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부모님은 처음부터 40을 만들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는 저도 네. 처음부터 40을 보고 타진 않았죠. 그러면요? 저도 30부터 해서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30분 평소 30으로 하든 1시간 평소 30으로 타든 네. 어쨌든 속도는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뭔 차이겠어요? 30분과 1시간 사실 힘들지. 음. ITT 할 때 얼마나 지옥인데. 그쵸,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근데 1시간은 진짜 힘들 것 같아. 네, 결국에는 이제 같은 속도를 내더라도 지속 시간 차이는 결국 자기 멘탈 싸움이에요. 아, 10분이나 30분이나 1시간이나 힘든 건 똑같은데 누가 멘탈을 오래 잡고 있느냐. 몸도 버텨줘야 되긴 하잖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1시간 30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점점 멘탈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소 훈련하면서 자기 멘탈도 훈련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강해지는 거야, 멘탈이. 멘탈 강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 뭐 3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아라가 1시간 미는 것보다 짧은 걸 하려고 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치. 왜냐면 사람들의 멘탈은 거의 짧은 데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멘탈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 그치. 누가 나한테 10분 30을 해봐도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10분은 생각하는데 누구나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어. 근데 1시간을 해보면은 힘들지. 10분을 뭐 33으로 성공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좀 이제 지속 시간 천천히 늘려나가는 거지. 네. 뭐 32로 20분을 타든, 그리고 31을 30분으로 타든. 이렇게 점점점 뭔가 자기의 그 목표치를 깨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면 재미도 있고 실력도 금방금방 됩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취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는 이런 식으로 탈 수 있지만 어필을 탈 때도 뭔가 내 기록, 스트라바에 올라와 있는 내 기록을 깨기 위해서 조금씩 도전했던 게 이렇게 레이싱에 취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성취감만큼 좋은 원동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10분을 35로 시작해서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보니까 근력도 근력이지만 많이 높아진 게 그 멘탈이 좋아졌어. 멘탈?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몸이 100을 쓸 수 있어도 멘탈이 좋으면 120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평속 40을 오늘 찍을 거다. 초반엔, 예전에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전 30분을 처음에 밀었어요. 40으로? 처음에 20분을 41로 밀었다가 20분을 31로? 성공했어. 너무 뿌듯해. 이제는 좀 낮춰서 길게 가보자. 그래서 30분을 40으로 밀고 30분이 됐네. 이제 그럼 1시간을 밀어볼까? 그래서 1시간을 성공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 나도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한 거야. 그래서 어제는 3시간을 40으로 미룬 거예요? 제주도도 뭐 4시간에 주파할 수 있었던 것도 약간 이런 훈련법이 좀 주요하지 않았었나.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윤중원은 그냥 타고 나가면 평속 40 찍는 애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처음에 30분도 40 찍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딱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숫자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어찌 보면은 이제 자기의 그 벽을 깨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멋있다. 이 평속이 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쵸.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평속,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그 파워, 지속시간, 지구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고, 이거 별개로 평속을 늘리기 위한 좋은 방법은 이 자세가 제일 큽니다.
빨라지기 위한 네. 두 번째 팁, 네, 네. 자세. 이제 두 바퀴째 진입을 했고 두 바퀴째 되니까 중원이가 로테를 주는가 싶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질라고 하니까 중원이 미안 내가 다시 앞으로 갈게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맨하탄 형은 버리고 이제 남은 세 명이서 다시 개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는 뭐 따로 훈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이 훈련까지는 아니어도 네. 중원이를 옆에서 보면 뭘 이렇게 봐요. 처음 TT차를 샀을 때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선수들이 TT차를 갖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어떻게 대회를 뛰는지 그런 영상들, 외국 선수 영상들 그런 거를 보면서 본인이 TT차를 타고 그 부분을 또 사진 찍어서 어떤 점이 다른가 노력해 온 것 같아요. 뭐 로라를 타면서 내가 내 자세를 뭐 카메라로 찍어서 내 자세가 어떤지 계속 분석하고 이런 점은 좀 수정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항상 하면서 계속 바꿔왔었죠. 에어로 자세라고 하면은 이제 후드를 이렇게 잡고 바짝 붙여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드롭발 잡는다든지 드롭발 잡고 허리를 바짝 숙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에어로 자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아라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너무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온갖 모든 부분이 다 아프게 마련인데 사실 이런 자세도 훈련입니다. 이런 불편한 자세를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세를 10분 유지할 수 있고 20분 유지할 수 있고 점점점 늘어나죠. 그럼 처음에 30분 탔을 때도 허리가 너무 아팠겠네. 그렇죠. 처음에 진짜 허리 끊어질 정도로 아팠죠. 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에어로 해줘야 되고 어쨌든 에어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지속시간 훈련을 별개로 자세를 계속 에어로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정말 의외인 거는 에어로 하다는 게 유연하다는 거랑 조금 상관이 있나요? 그쵸. 정말 여기서 특이점은 윤중원 군은 절대 유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에어로 바이크 탈 때만 유연해져요. 정말 신기한 일인 게 점점점 훈련을 하면서 점점점 훈련으로 에어로 자세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만들어 나갔다기보다 뭐 자세는 누구나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만든 때 생기는 그 고통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오래 유지하면. 근데 저는 그 고통을 계속 그냥 참으면서 타다 보니 그게 무뎌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전혀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을 참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 것 같아. 그 자세가. 자전거는 멘탈 훈련이다. 고통을 누가 참아요. 더 많이 오래 지속적으로 참느냐다. 진짜 그게 뭐 우와. 명언이야? 아니야. 아니 나도 같이 레이싱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한 끗 차이인데 누가 그걸 참느냐거든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3시간을 그렇게 40으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혼자 탈 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도대체 그 3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같은 자세로 허리 아파가면서 혼자 같이도 아니야. 전혀. 혼자 탈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생각 1도 안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오로지 속도, 평균 속도 그리고 파워. 평균 속도가 4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뭔가 이상하게 짜증나. 더 밟아야 돼. 유지를 해야 돼. 그런 약간 변태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속의 노예란 게 그런 데에서 이렇게 별명이 왔군요. 그래서 제 가민창을 보면 항상 평속이 있어요. 몰랐잖아. 이렇게 난 윤중원이면 나가면 그냥 평속 40 찍는 그런 아이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또 혼자만의 이렇게 노력과 노하우가 있었네요. 어떻게 아라 누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일단은 자전거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멘탈 훈련부터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오늘 윤중원 군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라이딩을 하면서 평속충이 되었는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또 빠르게 다니고 싶더라도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안전이다. 안전이다. 오늘도 이렇게 달려야 할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네. 가끔씩 아유, 네? 타다가 이런 네. 노하우나 아니면 멘탈 강화 네. 훈련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끌려 네. 나왔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